1993년도에 개봉된 도망자라는 헐리우드 영화가 있습니다. 지적이고 섹시한 남자로 손꼽히던 해리슨 포드가 아내를 죽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탈출해서 자기 아내를 죽인 진범 외파리 사내를 뒤쫓는 킴블이라는 의사 역을 맡아 화려한 액션 스릴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작가의 상상 속에서 그려진 허구의 픽션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도망자의 주인공이 그러한 것처럼 저명했던 외과 의사가 아내를 죽였다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에 온갖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으며 훗날 그는 46세라는 늦은 나이에 본래 직업인 의사에서 더 킬러라는 냉혹한 이름의 프로 레슬러로 변신을 하였습니다. 한 인간의 억울하고도 기구한 삶과 함께 아직도 그 진범을 알 수 없는 미국 범죄사에 영원히 남겨진 어느 미제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23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에서 태어난 샘 셰퍼드라는 남자는 학업 성적이 매우 우수하며 각종 스포츠에 통달한 매력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또한 집안대대로 의사를 배출한 명문가. 그는 이렇게 미래가 보장된 엘리트의 길을 걷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에 걸맞게도 고등학교 시절에 만났던 여자친구 메릴린 리즈라는 여성과 22세라는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스포츠 장학금 제안 역시 있었으나 그는 아무렇지 않게 거절한 후 아버지의 병원에서 가업을 이어가며 정형외과 전문의의 인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전원주택과도 같은 클리블랜드 교회에 위치한 경치 좋은 호숫가의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키우며 모든 것을 다 가진 행복한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1954년 비극적인 그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요. 여름의 무더위가 기세를 펼치던 7월 3일 셰퍼드 부부는 이웃들과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TV에서 방영하는 영화를 보고 있었고 나머지 몇몇은 자연과 함께 그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던 샘 셰퍼드는 나른한 기운에 빠져 1층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이웃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둘째를 임신 중이었던 아내 메릴린 리즈 역시 잠을 청하러 2층 침실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하지만 다음 날인 7월 4일 아침 그들의 행복하고도 평온한 일상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2층 침실엔 샘의 아내 이 메릴린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음을 맞이한 채 발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둔기에 맞은 듯 했고 그녀의 핏방울은 집안 전체에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그녀의 뱃속에 있던 새로운 가족을 동시에 잃게 된 샘은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 울먹였지만 도착한 경찰들에게 증언을 이어나갔습니다. 한참 단잠에 빠져있던 도중 정막을 깨트리는 아내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소스라치게 놀라 2층 침실로 달려 올라갔으나 누군가가 갑작스레 뒤에서 내리쳤기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을 추스른 그는 그 끔찍하게 펼쳐진 피로 물든 아내의 모습을 보았지만 의사라는 직업에 걸맞게 바로 맥박을 체크하였고 그녀가 사망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아들이 잠들어 있던 옆방으로 달려갔고 다행히 아들에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은 안전한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게 되자 그는 본능적으로 뛰쳐내려갔고 곧바로 어느 수상한 남자와 맞닥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범인이라 확신이 든 샘은 도망치는 그를 쫓아 호숫가로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그는 범인과 난투극을 벌였지만 범인이 소지했던 둔기에 강력한 린치를 당한 후
또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정신을 차린 그는 집으로 돌아왔고 이웃과 함께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전모를 경찰에게 설명하는 샘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면서 행복한 가정을 깨트린 비극적인 사건으로서 당시 미국인들은 크나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18일 후인 7월 22일부터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은 경악스러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충격에 울먹이며 절망하던 그 샘 셰퍼드가 아내 메릴린 리즈를 살해한 용의자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뱃속의 아이까지 죽인 그 잔혹한 범인이 바로 남편이었다니. 여러분들은 이 발표가 믿겨지십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창창한 미래가 펼쳐진 남자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허무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이것은 과연 어찌된 결과일까요? 같은 해 10월 18일 셰퍼드에 대한 공판이 펼쳐지면서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던 그 이유도 함께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샘 셰퍼드의 증언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바로 범인을 쫓아갔다는 그의 증언을 수사진들은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죽인 범인에게 그 불타오르는 분노에 휩쓸렸다고 하여도 일반적인 상식으론 경찰이나 병원에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인데 먼저 한번 정신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쫓아갔다는 점이 샘 셰퍼드 그가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수상함을 느낀 점이라고 합니다. 침실로 올라가 아내의 시신을 발견하였지만 누군가가 내려쳤기에 정신을 잃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땐 분명히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거늘 샘이 범인이라는 가정하에 아내를 살해한 후 그 시간을 벌기 위해 그런 거짓 증언을 펼쳤다는 추측을 우리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샘 셰퍼드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망 당시 아내 메릴린의 손톱에는 붉은색 옷조각이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 남겨진 범인의 혈흔은 O형을 나타내고 있었다고 하고요. 또한 둔기에 의해 손상된 메릴린의 시신을 부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범인은 왼손잡이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남겨진 범인의 모든 흔적들이 남편 샘 셰퍼드를 범인으로 단정짓기에는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이 샘은요, 붉은색이 전혀 없는 어두운 색의 정장 차림이었고 아내 메릴린이 둔기로 습격당해 그 혈흔이 사방에 뿌려졌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정도의 상황인데 만약 셰퍼드가 진범이었다면 그는 몸에 아내의 피를 당연히 뒤집어 써야만 했겠죠. 하지만 셰퍼드의 몸에는 피 한 방울조차 묻어있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혈액형 역시 범인의 O형과는 다른 A형이었으며 결정적으로 그는 왼손잡이가 아닌 오른손잡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밝혀지는 정황들로 인하여 결국 샘 셰퍼드는 아내 살인 혐의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억울한 사람이 그것도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진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된 사내가 그릇된 누명을 쓸 뻔했습니다. 하지만 길지 않은 얼마 뒤 미국의 모든 매스컴을 가득 채우며 대서특필된 어느 기사가 이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되었습니다. 샘 셰퍼드가 3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잔 헤이스라는 간호사와 부적절한 관계, 즉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기사가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살해된 아내 메릴린이 역시 그들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에 이혼을 선택,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그 사실도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라디오 쇼엔
자신이 셰퍼드의 정부이며 그 부부에게 있었던 7살짜리 아들의 생모는 자신이라 주장하는 정체불명의 여자마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집안의 자제이며 만능 스포츠맨, 그리고 부와 명예가 따르는 의사라는 직업, 이러한 원인들 때문인지 샘 셰퍼드를 따르던 그 복잡한 여자관계가 실제로 존재를 했었고 그 진실들이 폭로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어느 누가 봐도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기 싫어 아내를 살해한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정국은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샘을 피할 데 없는 곳으로 몰고 가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물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버려진 가방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 안에서는 샘 셰퍼드의 피 묻은 시계가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확인해 본 결과 그 피는 아내 메릴린의 피와 일치하는 피할 수 없는 과학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국 언론들은 셰퍼드가 아내를 죽인 진범이라 주장을 하는 추측성 보도를 연일 펼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죽인 극악무도한 남편이라 확신을 시켜주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물들이 뻔히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으니 모든 사람들은 셰퍼드를 범인이라 믿게 됐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또다시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며 자신의 결백을 끝까지 주장하였으나 모든 상황은 그에게 불리하게만 돌아갔습니다. 먼저 아내의 피가 묻은 자신의 시계에 대해서는요, 아내를 죽인 진범이 자신의 시계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버린 것이라고 그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고 합니다. 셰퍼드의 변호사였던 윌리엄 코리건은요, 그가 범인에게 맞아 뇌진탕 증세를 겪고 있으며 몸 왼쪽이 거의 마비 상태에 가깝다고 근거를 들어 변호를 하였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참작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셰퍼드는 범인은 더벅머리 남자였다고 인상착의를 증언했으며 소환된 18명의 증인들 중 2명 역시나 사건 당일에 어느 더벅머리 남자가 셰퍼드의 집 주위를 배회하는 걸 목격했다는 증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살인사건에는 범행에 쓰였던 그 살인도구가 발견되어야 하지만 그 사건이 성립되고 진행되어집니다. 살해에 사용된 그 결정적인 둔기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배심원들은 유죄를 선택하게 되었고 1954년 12월 21일 법원은 샘 셰퍼드에게 2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셰퍼드는 결백을 주장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으며 아내를 죽인 냉혈마라 손가락질을 받으며 어두운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와 두절이 되었지만 잇따라 비극적인 소식이 그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판결 후 17일이 되던 1954년 1월 7일 셰퍼드의 어머니가 그 충격 때문인지 권총으로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일 후인 1월 18일 아버지 리차드 역시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으로 피를 토하며 목숨을 달리하였습니다. 딸의 죽음으로 긴 세월 동안 마음고생을 하던 셰퍼드의 장인 토머스 리즈 또한 1963년 2월에 자살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의 가족들이 하나같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불행은 또다시 셰퍼드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셰퍼드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 모든 정황을 꿰차고 있던 변호사 윌리엄 코리건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서 그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비보를 들으며 샘 셰퍼드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락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961년 사건을 이어받은 변호사 애프리 베일리는요,
셰퍼드의 무죄를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는 셰퍼드가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면서 연방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끈질긴 그의 청원 끝에 1964년 드디어 상소가 받아들여졌고, 상소법원은 10년 전의 재판이 카니발 같은 광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진 사법정의의 조롱이라며 주법원이 다시 재판을 하라는 명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원 역시 당시 여론들이 셰퍼드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배심원들에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재판받았음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하이오주는 대법원 판결에 저항하였지만 1966년 6월 6일 최종적으로 셰퍼드는 증거 불충분으로 아내 살인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죄로 판명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끝냈던 이 샘 셰퍼드는 어떤 인생을 되찾게 되었을까요? 그는 감옥에서 편지로 알게 된 아리안의 테벤 유한스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성급히 올린 결혼 때문인지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969년 세 번째 아내 콜린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시 프로레슬러였던 조지 스트릭 랜드의 딸이었다는 특이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인은 그때 46세의 사위 샘 셰퍼드를요, 무슨 이유에선지 트레이닝을 시키고 링 위에 출전시켰다고 전해집니다. 남들은 은퇴하고도 남을 46세의 나이에 그는 프로레슬링의 세계에 입문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샘 셰퍼드의 닉네임은 더 킬러였다고 하는데요. 그의 구구절절한 인생을 생각하면 꽤나 아이러니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중지와 약지를 상대방의 혀 아래 부분에 넣고 엄지손가락으로 턱을 밀어 올리는 맨 더블 클로라는 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여 장인과 함께 팀을 이루고 40게임 이상을 뛰면서 프로 레슬러로 1년 남짓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죄로 판명은 받았으나 아내를 죽였다는 그 구설수는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녔겠죠. 그리고 비극적인 가족들의 그 죽음에 대한 죄책감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사실 이 시기에 샘 셰퍼드는 하루에 1.5리터씩 마셔대는 위스키 때문에 차츰차츰 망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석방된 지 4년 만인 1970년 결국 간부전으로 47년의 굴곡 많았던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샘 셰퍼드 역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며 이 살인사건에 대해 강력한 용의자로 꼽혔던 사람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내 마릴린을 죽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겨지게 됐지만 유력한 용의자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1998년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건 발생 43년 만에 자신이 진범이라 주장하는 리처드 에벌링이라는 남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시인 1954년 셰퍼드의 집에 가끔씩 굳은 일을 해주러 오던 그는 이미 몇몇의 정과 전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5년 후인 1959년 또 다른 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가 훔친 물건들 중에는 살해당한 이 메릴린의 반지가 2개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건 현장에는 제3의 혈흔이 있었는데 DNA 분석 결과 이는 에벌링의 것과 90%나 일치하는 결과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에벨메이 더킹이라는 노파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1984년에 종신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메릴린을 죽인 것은 자신이라 이렇게 옥중에서 자수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리처드 에벌링은 뭔가 찜찜한 말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메릴린을 죽인 것은 자신이지만
그녀를 죽이라고 시킨 사람은 바로 남편 샘 셰퍼드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증언들은 1998년 에벌린 자신이 지병으로 임종이 임박해오자 감옥에서 동료에게 남긴 고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확실한 증거 하나 없었고 법정에서 밝혀진 진실이 아니었기에 말 그대로 미스테리함을 남겨주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서 샘 셰퍼드와 메릴린의 남겨진 아들은요, 자신의 아버지가 무고한 죄를 뒤집어 썼다면서 다시 재판을 신청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겨진 증거가 샘 셰퍼드가 범인이 아니라는, 단정할 수도 없다는 애매한 말을 전하며 무죄 판결을 내리지는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메릴린을 죽인 진범이라는 이 리처드 에벌링의 고백은 죽음을 앞둔 늙은 죄수의 마지막 장난이다, 이러한 생각이 드시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가 덧붙인 살인은 내가 했지만 살인 청부는 바로 남편이 시킨 것이라는 그 말은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요? 무고한 죄를 뒤집어쓰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복역했던 남편 샘 셰퍼드는 정말로 결백한 무죄였을까요? 아니면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채 그 법의 심판을 비껴나간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라 치부해야만 할까요? 역시나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